안녕하십니까. 수학교육학자 김정현입니다. 오늘은 대수 복습 5회차로 로그 함수와 그래프에 대한 강의 영상을 촬영하겠습니다. 본 영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아마 음질이 다르다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은데요. 사실 지금 제가 찍고 있는 곳은 학교입니다. 그리고 또 밤에 찍고 있다고 해야 될까요? 밤은 아닌 것 같고요. 정확하게는 한 저녁인 것 같습니다. 지금 시계를 보니까 7시 13분을 지나고 있는데요. 음, 참 학교라는 공간이 그렇습니다. 강의는 해야겠고,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강의는 가르치기도 해야겠고, 특히나 또 담임이라면 담임교사의 역할도 분명히 있고, 또 한편으로는 진도를 이제 생각하지 않는 이제 저의 수업과 관련해서는 좀 타이트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뒷부분으로 갔을 때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이제 수업을 확률과 통계랑 수학만 했었기 때문에 여기서의 수학은 공통 수학이죠. 그러니까 대수는 처음이라 어떻게 강의를 잡고 가야 할까를 좀 고민을 했었는데 이제서야 좀 고백 하나 하면 진도가 제가 제일 느리더라고요. 그래도 진도가 느리다고 해서 그러면 너무 막 빨리 나가는 거 아닌가? 막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렇게까지 하고 싶진 않아서 그래도 이렇게 강의 영상을 통해서 봐주는 또 친구들이 있다면 계속 얘기를 해주시고 특히나 이제 그 친구들이 또 전파 하면서 이렇게 영상 강의도 찍으시는구나를 좀 알아줬으면 합니다. 어, 오늘 제 영상에서 다루는 로그 함수와 그래프는 사실 지난 시간에 했던 지수 함수와 그 그래프의 연장선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로그 함수와 그래프를 보면서 어떤 부분이 좀 생각을 해야 할까라는 점을 좀 구체화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서 준비를 해봤고요. 영상을 넘어가 보겠습니다. 교과서에서 제시된 바는 이렇습니다. 지금 그래프를 보면 y는 a의 x제곱이라고 하는 그래프가 있고요. 로그가 있는데 이거를 일단 먼저 적용을 시켜야 하나 싶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수 함수에서 시작하지 않고 로그에서 시작하려고요. 우리가 a의 x제곱을 n이라고 뒀을 때 x를 로그 밑을 a로 하고 있는 로그 n 이렇게 읽었죠. 이때 n을 진수라고 불렀고요. a를 밑이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저는 뭐가 궁금한 거냐면 이 n을 y라고 두고 싶은 거예요. 그럼 y라고 뒀을 때 y는 a의 x제곱이라고 하는 거는 알겠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x는 로그 a의 y 이렇게 하고 있는 이 상황이 어? 궁금한 거예요. 우리가 함수를 다룰 때는 통상적으로 이제 양함수, 음함수를 이야기하는데 여기서는 양함수라고 본 거죠. 그러면 y는으로 바꿨었을 때 x가 진수가 되고 a가 밑으로 가는구나 라는 거는 뭐 밑은 당연한 거니까요. 그렇지만 여기서 알았으면 하는 것 뭐냐면 일단 x와 y의 자리가 바뀌었습니다. 라는 겁니다. 변화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변화가 음, 여러분들이 공통수학 1에서 죄송합니다. 공통수학 2에서 배웠던 내용을 기반으로 하면 x와 y의 자리를 바뀌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했었는지 혹시 기억을 할까요? 바로 역함수였습니다. 여기서의 역함수는 네, 인버스 펑션이라고도 부르는 건데 얘 전제 조건이 하나 있었고요. 예, 여기서 얘기하는 뭐 전제 조건이라기보다 조건이 있었습니다. 역함수를 만족하는 조건이요. 바로 첫 번째 1대1 함수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1대1 함수는 정의역에서 꺼낸
두 원소가 다르면 두 원소가 다르면 fx1 아이고 오늘 또 글씨가 안 써져서 잠시 두겠습니다. fx1과 fx2가 다릅니다라는 사실이었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막 그래프를 그리다가 선이 안 되고 있는데 네, 그려지겠죠? 네, 그러면 이 상황이 1대1 함수였다라는 것은 여러분들도 기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 근데 뭔가 하나 더 있는 것 같아. 맞아요. 두 번째 조건이 하나 더 있었죠. 뭐냐면 공역과 치역이 같을 때였습니다. 네, 국가의 의미 때문에 결국 이 둘을 모두 만족해지는 것을 1대1 대응이라고 불렀고요. 그럼 결과적으로는 1대1 대응일 때 역함수가 존재한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고 그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것 때문에 x와 y의 자리를 변화할 수 있었다라고 보면 이 내용은 결과적으로 깨끗한 이제 내용으로 얘기가 된 거죠. 그러면 무엇을 생각하냐면 x와 y의 자리 변화 때문에 y는 에 대하여 대칭이 일어났다라는 점입니다. 대칭이요. 그러니까 y는 a의 x제곱이라는 게 있고 y는 로그 a의 x라고 하는 또 로그 함수가 있는데 이 둘 사이의 관계는 y는 x에 대하여 대칭하고 있는 그래프이다 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a의 x제곱이니까 여기에 있는 1,a가 있습니다. 그러면 y는 x니까 이 점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 a, 1로 지금 대응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a, 1이니까 y x 대신에 a를 대입하면 로그 a의 a이고 이는 로그의 성질 때문에 1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내용은 자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지금 뭐 a가 1보다 크다라는 그래프가 있지만 사실은 이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감소함수 그래프도 알 필요는 있죠. 근데 이 내용은 지수함수와 사실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0과 1 사이에 둔 어떤 a라고 했을 때 a분의 1은 당연하게도 1보다 크게 되고요. a의 마이너스 1제곱이 밑으로 가면서 이 마이너스 1은 로그 밖으로 나갈 때 음수를 달고 분모로 갔죠. 그러니까 분자가 뭐 아무것도 없었을 때 마이너스를 달고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로그 다시 한번 써보죠. 로그 a 마이너스 1제곱 x라고 하는 부분은 마이너스 로그 a의 x와 같았고요. 그러면 이 마이너스 것을 y에다가 주면 y에다가 이렇게 이제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러면 마이너스 y가 로그 a의 x니까 뭐에 대하여 대칭인 것을 알 수 있냐면 x축에 대하여 대칭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지금 보면 로그 a의 x가 이렇게 지금 그려져 있잖아요. a가 1보다 클 때 여기 이거랑 비교를 하면 예, x축에 대하여 대칭이 된다는 것을 이제 확인한 겁니다. 그럼 반대로 y축 대칭은 어떻게 될까? y축 대칭. 우리는 y축 대칭이라는 것도 어떻게 하냐면요. 이 가운데 x의 부호를 바꾸게 하면 돼요.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교과서를 보시면서 알았겠지만 꼭 그렇게 나오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로그 a의 x에서도 대칭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공통 수학 2에서 도형의 방정식을 볼 때 도형의 이동이라는 게 있었고요. 그 도형의 이동이 점에 대하여 대칭이동, 도형에 대하여 대칭이동, 점에 대하여 평행이동, 도형에 대한 평행이동 이렇게 이제 배워왔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X축 대칭이 안 나올 리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면밀히 살펴볼 때 그런 식의 문제가 나왔다면 아, 대칭이 일어났구나라는 정도는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로그 A의 X의 성질을 이야기할 때는 당연히 들어가는 진수 조건이 이렇게 있고요. 이거에 대한 성질을 계산하면 다음 네 가지와 같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로그 함수는 지수 함수와 1대1 대응이었기 때문에 y는 x에 대하여 대칭인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로그 함수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성질인데 이야기를 간략하게 해보겠습니다. 정의역은 양의 실수 전체의 집합이 되고 치역은 실수 전체의 집합이 된다라는 사실이고요. 두 번째는 지수함수와 동일하게 1대1 함수입니다. 세 번째, a가 1보다 크다와 0과 1 사이에 있는 a 이 두 가지의 내용으로 터득할 수가 있는데 x의 값이 증가하면 y의 값도 증가하는 증가함수 그래프는 a가 1보다 클 때가 되고 x값이 증가하고 y값이 감소하는 상황에서는 0과 1 사이에 a값을 갖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그래프를 지날 때 1,0을 지난다라는 점인데 지수함수와의 차이점을 놓고 보면 지수함수는 0,1이었고요. 점근선 또한 x축이었는데 로그함수는 y축으로 갔습니다. 이상의 내용을 놓고 보고 이제 문제 일부를 좀 풀겠습니다. 그중에 저는 문제 4번을 풀까 하는데요. 다음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로 제시를 해 보겠습니다. 문제 4번에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알았으면 하냐면 음, 개인적으로 5를 저는 생각을 안 했으면 합니다. 0과 1, 1보다 크다. 이런 내용을 저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뭐 그렇지만 익숙해졌다면 하는 거지만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풀 것 같습니다를 제시해 볼까 합니다. 잠시 물 좀 마실게요. 정의역이 0과 3으로 되어 있고요. 물론 자기 자신을 포함하고 있고 y는 로그 2의 x 플러스 1 플러스 3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굳이 한 번 더 써볼게요. x 플러스 1이고요. 3이 있습니다. 여기서 일단 우리는 주목해야 될 상황이 뭐냐면 밑이 2니까 증가함수겠구나라는 점이고요. 그 증가함수에서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0부터 3까지입니다. 지금 굉장히 뭔가 빨리 넘어갔죠? 네. 아마 터치가 좀 잘 제대로 못 이루어진 것 같아서 네,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 0과 3이라고 했었을 때니까 가장 작은 부분은 어디 있냐면 x 대신에 0 대입한 거 그리고 x 대신에 3 대입한 것은 최대라고 보면 뭐 계산하시면 되죠. 로그 2의 1 더하기 3을 한 것이 3인데 얘가 최소값이 되고요. 로그 2에 3 대입했을 때 나오는 거니까 4 더하기 3 이러면 네, 5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이 된다라는 점을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그러면 밑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가 되긴 할 건데 보겠습니다. 그래도 y는 로그 3분의 x 마이너스 1의 마이너스 2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이 또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이 3분의 1이 밑이라고 있는 점인데 얘는 네 맞습니다. 감소함수 그래프죠. 그러면 우리가 4부터 10이니까 어딘지 모르지만 여기가 4라고 하고 이쪽을 10이라고 둔다면 4가 최대, 10이 최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최대부터 하죠. 최대부터 하면 로그 3분의 1에 지금 또 글씨가 안 써지고 있는 것 같아서 네, 잠시 좀 떼겠습니다.
로그 3분의 1에 지금 얼마가 되냐면 4를 대입하니까 3이 그리고 플러스 2 한 거니까 결과적으로는 2 로그 3분의 1의 3이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3이 되겠고 해소가 로그 3분의 1은 똑같은데 이제 10을 대입한 거니까 9가 되고요. 이 9는 3의 제곱이 되고 2가 나가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그러니까 다시 마이너스 2 로그 3의 3이 될 테니까 마이너스 4가 최소값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로그 함수와 그래프의 내용은 모두 설명이 된 것 같습니다. 물론 로그 함수에서 또 나오고 있는 것 중에 대소 비교가 있는데요. 대소 비교 또한 x의 값이 얼마냐에 따라 y 값이 변하는 그런 상황으로 도출을 하시면 문제는 해결될 거라고 보고요. 뭐 이외에 제가 설명을 못한 부분이 있다면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제가 미리 차시 예고를 할게요.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의 활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